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채널이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이제는 매일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집니다. 손만 잡아도 온몸에 전기가 흐르고 집에 오면 남편 얼굴 보기가 무서워요. 55세 김수연님은 매일 밤 스스로에게 물으셨어요. 나는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걸까? 그런데도 그 사람 문자를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 떨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울 마포구의 25년 된 아파트 15층, 아침. 김수연은 늘 그렇듯 제일 먼저 눈을 뜹니다.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희뿌연 햇살이 오래된 장판 위를 비추고 있어요. 침대 한쪽 끝에 누워있는 남편 최민호는 아직 코를 골고 있죠. 수연은 조심스레 이불을 걷고 일어납니다. 발이 차가운 장판에 닿는 순간 또 하루가 시작됐다는 걸 몸이 먼저 알아차립니다. 거실로 나오니 어제 저녁에 말려둔 빨래가 아직도 널려 있어요. 남편의 와이셔츠, 속옷, 딸이 결혼 전에 입던 잠옷까지. 빨래를 개키며 수연은 문득 손을 멈춥니다. 이 옷들을 누가 입고 누가 벗고 누가 빨고 누가 개키는지 30년째 같은 사람이 하고 있네요. 부엌으로 가서 가스레인지를 켭니다. 밥물이 끓기 시작하면 된장국을 끓이고 냉장고에서 어제 남은 반찬을 꺼냅니다. 계란 프라이 2개, 김치, 멸치볶음. 남편은 아침마다 똑같은 메뉴만 먹어요. 다른 거 먹고 싶으면 말해요.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도 달라질 게 없다는 걸 수연은 이미 알고 있죠. 식탁 위에 밥을 차리고 나면 7시 10분쯤 됩니다. 남편이 일어나 양치질을 하고 넥타이를 매며 거실로 나옵니다. 출근합니다. 한마디만 하고 현관문을 나서죠. 인사 대신 문 닫히는 소리만 들려요. 수연은 그 소리를 30년째 듣고 있습니다. 문이 닫히면 집은 완전히 조용해집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수연은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널고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봅니다. 맞은편 아파트 7층 아주머니가 빨래를 널고 있네요. 저 아주머니도 혼자일까요? 아니면 남편이 집에 있을까요? 수연은 예순이 코앞인 55세입니다. 젊었을 때 교사였어요. 초등학교 3학년 담임을 25년이나 했죠. 학생들은 선생님하며 달려들었고 쉬는 시간마다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때는 늘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김수연 선생님. 그 목소리가 참 따뜻했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렇게 불러주지 않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3년 만에 딸을 낳았어요. 이름은 지은. 지금은 부산에 시집가서 손주 둘을 낳고 잘 살고 있죠. 지난달 전화로 엄마 서울 언제 와? 하고 물었지만 수연은 엄마는 괜찮아. 너희 바쁠 텐데 하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와달라고 하고 싶었어요. 한 번만 누군가가 와달라고 해주길 바랐죠. 남편 민호는 원래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젊었을 땐 밤늦게 들어와도 여보 고생했어 하며 등을 토닥여주곤 했습니다. 그 시절엔 손도 잡고 가끔은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회사 일이 커지고 술자리가 많아지고 집은 그냥 잠만 자는 곳이 됐어요. 수연이 먼저 다가가도 피곤해 한마디면 끝이었죠. 거실 시계를 보니 오전. 아직 하루의 절반도 안 됐는데 오늘 할 일은 다 끝났습니다. 수연은 소파에 앉아 무릎 위에 손을 모아놓고 한참을 바라봅니다. 손등에 희미하게 잡힌 주름, 손가락 마디마디 굵어진 뼈. 이 손으로 아이들 손을 잡아주고 칠판에 글씨를 쓰고 남편 도시락을 싸고 빨래를 했는데 이제는 아무도 잡아주지 않네요. 텔레비전을 켰다가 껐습니다. 오전 드라마 속 주인공은 늘 울고
싸우고 사랑하고. 수연은 그걸 보며 웃음이 나옵니다. 나도 저랬던 때가 있었나? 기억이 잘 안 나요. 아니,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건지도 모르죠. 그러다 우연히 눈에 들어온 종이가 있었습니다. 아파트 게시판에 붙은 작은 공고였어요. 맞벌이 없는 주부님들, 아이들 없는 어르신들, 같이 책 읽어주실 분 구합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합정동 커뮤니티 센터. 수연은 그 종이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나도 갈 수 있을까? 가슴 한쪽이 조금, 아주 조금 따끔거렸어요. 그날 밤 남편은 또 11시가 넘어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휴대폰만 보죠. 수연은 침실에서 잠옷으로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새로 산 실크 잠옷이었어요. 은은한 베이지색, 목선이 살짝 파인 디자인.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용기를 내어 거실로 나왔습니다. 여보, 오늘 좀 피곤해 보이네요. 남편은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합니다. 응, 피곤해. 먼저 자. 그대로 등을 돌리고 누웠어요. 수연은 잠옷 자락을 꼭 잡은 채 서 있었습니다. 실크 천이 몸에 닿는 느낌이 낯설고 동시에 서글프네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형광등 아래 먼지가 쌓인 선풍기 날개가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죠. 수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가볼까? 그 생각 하나만으로 가슴이 조금 뛰었어요. 3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아주 작은 설렘이었습니다. 그 설렘은 아직 이름도 없고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살아 움직이고 있었어요. 수연은 이불을 꼭 끌어당기며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불러주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 씨, 그 부드러운 목소리가 아주 오랜만에 들려오는 것 같았죠. 수요일 아침 김수연은 평소보다 30분 일찍 눈을 떴습니다. 남편은 아직 자고 있었고 집은 고요했어요. 수연은 조용히 이불을 걷고 일어나 거울 앞에 섭니다. 거울 속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눈밑이 조금 어둡고 입가가 살짝 처져 있었죠. 오늘은 좀 다르게 보이고 싶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늘 입던 회색 트레이닝복 대신 3년 전에 딸이 선물한 연한 하늘색 블라우스를 꺼냈어요. 소매가 살짝 퍼프진 디자인이라 손목이 가려지고 목선이 부드럽게 드러납니다. 검은색 통바지와 함께 입어보니 거울 속 허리가 조금 들어가 보였습니다. 수연은 손끝으로 블라우스 자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이 나이에 너무 과한가? 고개를 저었지만 옷은 다시 넣지 않았습니다.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평소엔 선크림만 바르고 끝냈는데 오늘은 파운데이션을 얇게 펴바르고 눈썹을 살짝 그렸습니다. 립스틱은 딸이 준 코랄색을 골랐어요. 입술에 바르는 순간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왜 이렇게 긴장하지? 스스로에게 물어도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관에서 플랫슈즈를 신는데 문득 OCM 굽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년 여름에 한 번도 신지 않은 신발이었죠. 수연은 망설이다가 그 샌들을 신었습니다. 발끝이 조금 시렸지만 다리가 길어 보이는 게 좋았습니다. 가방을 들고 문을 나서려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어디가? 남편이었습니다. 평일인데 집에 있었네요. 수연은 깜짝 놀라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아, 그냥 동네 센터에 봉사하러요. 남편은 고개만 끄덕이고는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 그래.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떤 옷을 입었는지, 화장을 했는지, 신발이 달라졌는지 전혀 묻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문을 닫고 나오며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역시 안 보이는구나.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거울을 보았습니다.
얼굴이 살짝 붉어져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사람이 하나 더 타고 있었어요. 키가 크고 흰머리가 섞인 남자였습니다. 연한 베이지색 셔츠에 소매를 2번 접어 올린 모습이 단정했습니다. 수연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도 고개를 살짝 숙이며 미소 지었어요. 눈이 마주치는 순간 수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합정동 커뮤니티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2층 강당에 이미 10명 정도 모여 있었어요. 수연은 조용히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강사가 인사말을 하고 오늘 읽을 책을 소개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본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남자는 수연 바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2사람씩 짝을 지어 책을 읽어주는 시간이었어요. 수연은 혼자 남았는데 그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저랑 같이 하실래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책은 할머니의 레시피라는 동화책이었죠. 수연이 먼저 읽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한 할머니가 살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자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수연이 한 페이지를 넘기자 남자가 자연스럽게 다음 문장을 읽어주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김치찌개를 끓였대요. 목소리가 참 따뜻했어요. 활동이 끝나고 사람들이 삼삼오오 떠났습니다. 수연은 가방을 들고 일어났는데 그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저는 이태준이라고 합니다. 수연은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아, 네, 김수연입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앞으로 자주 뵈었으면 좋겠네요. 목소리가 참 좋으세요. 수연은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아, 아닙니다. 그냥. 태준은 가볍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먼저 나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연은 계속 그 말을 떠올렸습니다. 목소리가 참 좋으세요. 30년 동안 누구에게도 듣지 못한 말이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니 남편은 또 소파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신발을 벗으며 물었습니다. 여보, 나 오늘 화장 좀 했는데 어때? 남편은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응? 그냥 그렇지 뭐. 수연은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아직 립스틱이 남아 있었어요. 수연은 손가락으로 살짝 문질러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봤을 때는 예뻤을까? 생각이 거기까지 가자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남편의 코 고는 소리만 들려왔죠. 수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 그 사람 말 한마디에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다니.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래도 가슴 한구석은 계속 따끔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은 또 거울 앞에 섭니다. 립스틱을 꺼내 들었다가 다시 넣었다가 또 꺼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또 갈까?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은 이미 대답을 끝냈습니다. 가야지. 그 결심이 작지만 단단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수연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5월의 따스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 바람이 오랜만에 얼굴을 어루만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요일이 다시 왔습니다. 김수연은 아침부터 마음이 들뜨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출근합니다 한마디 하고 나갔고 집이 조용해지자 수연은 옷장 앞에 한참을 섰습니다. 이번엔 연한 민트색 니트에 검은색 치마를 골랐어요. 허리선이 살짝 들어가서 몸이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샤워를 하고 로션을 꼼꼼히 바르는데 손끝이 닿는 곳마다 피부가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내가 지금 뭘 기대하는 걸까? 알면서도 모른 척 했습니다. 합정동 센터에 도착하니 이태준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는 수연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손짓했어요. 여기 앉으세요. 수연은 얼굴이 살짝 붉어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짝 활동이 아니라 전체가 한 권의 책을 돌려 읽는 시간이었습니다. 태준이 수연 옆에 앉았습니다. 팔이 스칠 듯 말 듯한 거리였죠. 수연은 책을 펼쳤지만 한 글자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체온, 은은한 우디 향수 냄새만 느껴졌습니다. 활동이 끝나고 사람들이 떠나자 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연 씨, 잠깐 시간 되세요? 근처에 조용한 찻집이 있는데. 수연은 망설였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머리로 알았지만 입은 이미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둘은 센터를 나와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5월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았고 길가 은행나무가 새 잎을 내밀고 있었죠. 찻집에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태준이 차를 주문하고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4년 전에 아내를 잃었어요. 교통사고였습니다. 수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로 사람 만나는 게 무서웠어요. 그런데 수연 씨를 보니까 다시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어지더군요. 수연은 잔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아직 남편이 있어요. 말이 나오자마자 목이 메었습니다. 태준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알아요. 그냥 이야기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날 이후로 연락이 시작됐습니다. 저녁에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고마웠어요. 다음에 또 뵙고 싶어요. 수연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네라고만 답했습니다. 그 한 글자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손이 떨렸습니다. 만남이 잦아졌습니다. 수요일 봉사 후엔 꼭 찻집에 갔고 가끔은 토요일 오후에도 만났습니다. 태준은 건축가라서 한강변 신축 건물도 보여주고 조용한 공원도 데려갔습니다. 수연은 그 옆에 서면 3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불러주고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눈을 맞추며 웃어주니까요. 그런데 집에 돌아올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들어오면 밥 먹었어? 한마디 하고 TV만 봤습니다. 수연이 새 옷을 입어도 향수를 뿌려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여보, 나 요즘 좀 달라졌지? 남편은 TV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뭐가? 그냥 그렇지. 그 말이 끝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화장실 거울 앞에 오래 섰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남편한테 뭐였을까?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제는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됐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서로 등을 돌리고 말 한마디 섞지 않습니다. 수연은 이불을 꼭 잡고 울었습니다. 소리가 새어나갈까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태준과의 만남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그의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12층, 직원들은 모두 외근 나가고 없었습니다. 태준이 커피를 타주며 말했습니다. 수연 씨, 여기 앉아요.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죠. 태준이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큰 손이었습니다. 수연은 놀라서 손을 빼려다가 그냥 두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숨이 막혔습니다. 수연 씨. 태준이 고개를 숙여 수연의 손등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흘렀습니다. 수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소중히 여겨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태준이 천천히 고개를 들고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수연도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입술이 닿았습니다. 조심스럽고 떨리면서도 따뜻한 키스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수연은 매일 죄책감과 설렘 사이를 오갔습니다. 집에 오면 남편 얼굴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같이 밥을 먹으면서도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 무관심이 이제는 고마우면서도 서글펐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딸 지은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수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엄마, 요즘 표정이 밝아졌대. 아빠가 그러던데. 수연은 전화기를 꼭 쥐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말했다고요? 그날 밤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요즘 달라졌다고 했어? 남편은 피곤한 듯 대답했습니다. 뭐 그냥 좀 밝아진 것 같아서. 그게 전부였습니다. 수연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금이라도 알아채면. 하지만 남편은 다시 TV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 주말 태준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한강에서 산책할까요? 조용한 곳으로 가고 싶어요. 수연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답했습니다. 네. 그리고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죄책감, 두려움, 그리고 놓칠 수 없는 설렘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환하게 떠 있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숨기고 살 수 있을까? 언젠가는 터질 텐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손은 또 태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기다릴게요. 그 문자를 보내는 순간 수연은 알았습니다.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기 시작했다는 걸요. 절망 속에서도 아주 작은 그러나 확실한 결심이 생겼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서 살아야겠다. 그 생각 하나만으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김수연은 그 주말 한강에서 이태준을 만났습니다. 벚꽃이 거의 다 지고 강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는 오후였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연 씨, 요즘 힘드신가 봐요. 얼굴이 조금 어두워졌어요. 수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집에서 마음이 무거워서요. 태준은 걸음을 멈추고 수연을 똑바로 봤습니다. 제가 너무 앞서간 건 아닌지 걱정돼요. 수연 씨가 괴로워하는 건 보고 싶지 않아요. 그 말에 수연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먼저 마음이 흔들렸어요. 둘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수연은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한 사람만 봤어요. 그런데 요즘은 태준 씨 생각만 나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남편 얼굴 보기도 무섭고 제가 나쁜 사람 같아요. 태준은 조용히 손을 내밀어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쁜 사람 아니에요. 외로웠던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4년 동안 아무도 안 왔는데 수연 씨를 안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았어요. 수연은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도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기다릴게요. 수연 씨가 정리할 때까지요. 억지로 끌고 싶지 않아요.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조금 거리를 두었습니다. 만나도 손만 잡고 키스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태준은 어린 시절 이야기, 아내와의 추억, 건축가로서의 꿈을 말해줬고 수연은 교사 시절 학생들 이야기, 딸을 낳고 키운 날들, 그리고 점점 사라진 남편의 따뜻함을 털어놓았습니다. 말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수연은 집에서도 조금씩 변화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남편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오늘 날씨 좋네. 같이 산책이라도 할까? 남편은 놀란 얼굴로 수연을 봤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그냥 오랜만에 같이 걷고 싶어서요. 남편은 머쓱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퇴근하면. 그날 저녁 두 사람은 20년 만에 동네를 같이 걸었습니다. 어색했지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수연은 또 딸 지은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은아, 엄마 요즘 좀 생각이 많아. 왜요, 엄마? 아빠랑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엄마가 행복한지 모르겠어. 딸은 한참 말이 없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행복해야 해요. 아빠도 엄마 없으면 안 되지만 엄마가 웃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말에 수연은 울음을 삼켰습니다. 고맙다, 우리 딸. 태준과의 만남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태준이 수연을 자기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걸 보여주고 싶어요. 책상 위에 놓인 건 작은 집 모형이었어요. 한강이 보이는 언덕 위에 자리 잡은 2층짜리 집. 창문이 크고 마당에 작은 텃밭도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그리고 있는 집이에요. 언젠가 함께 살고 싶다는 생각으로. 수연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태준 씨. 태준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두를 생각 없어요. 다만 수연 씨가 준비되면 언제든지 이 집으로 오세요. 그날 밤 수연은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식탁 위에 따뜻한 된장찌개가 있고 두 사람만 있었습니다. 수연은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해요. 남편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수연을 봤습니다. 무슨 일인데? 수연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나는 외로웠어요. 30년 동안 당신이 날 안 본 것 같았어요. 남편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내가? 네. 내가 새 옷 입어도 화장해도 아무 말 안 했잖아요. 내가 투명 인간 같았어요. 남편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무 무심했구나. 그 말 한마디에 수연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도 잘못했어요. 마음이 멀어진 건 나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은 수연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잘해볼까? 늦지 않았으면.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나는 다른 사람을 만났어요.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 수연은 눈물을 닦으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어요. 당신도 나도 서로를 잃어버린 지 오래됐어요. 남편은 한참을 멍하니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잘못이 크구나. 내가 행복해야지. 그날 이후 집은 조용했지만 차갑지만은 않았습니다. 남편은 술을 줄이고 일찍 들어왔습니다. 수연은 그 모습을 보며 미안하면서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이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산도 반반 나누고 딸에게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지은이는 울면서도 엄마 손을 잡아줬습니다. 엄마, 이제라도 행복해요. 나 진짜 응원할게요. 태주는 끝까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혼 서류가 나온 날 수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언제든 준비되면 말씀해 주세요. 그 집은 그대로 기다리고 있어요. 수연은 그 문자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이 나왔지만 이번엔 슬프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편과 마주 앉았을 때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했다. 그리고 고마웠어. 30년 동안. 수연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고마웠어요. 우리 잘 헤어지자.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행복한 모습 보고 싶다. 그날 밤 수연은 짐을 하나씩 싸며 창밖을 봤습니다. 마포구의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할 수 있구나. 55세에 찾아온 두 번째 봄이었습니다. 태준이 기다리는 그 집으로 수연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희망은 이미 손끝에 닿아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날 김수연은 55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 서류를 들고 나왔습니다. 가방 속에 들어있는 종이 한 장이 30년을 한 번에 정리해버렸습니다. 마포구청 앞 벤치에 앉아 한참을 바라보다가 수연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발걸음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이태준은 약속대로 마포구청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으로 수연의 손을 감쌌습니다. 수고했어요, 수연 씨. 그 말 한마디에 수연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연을 꼭 안아줬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 시작이에요. 두 사람은 작은 트럭을 빌려 수연의 짐을 옮겼습니다. 옷가지, 책 몇 권, 딸이 어렸을 때 그린 그림, 그리고 오래된 사진첩. 그게 전부였습니다. 새로 이사간 곳은 태준이 설계한 2층 집, 한강이 살짝 보이는 언덕 위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따뜻한 나무 냄새가 났습니다. 거실 창문은 크고 햇살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태준이 말했습니다. 마당에 텃밭도 만들었어요.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같이 해볼까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좋아요. 나 상추 잘 키워요. 첫날 밤 두 사람은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태준이 직접 끓인 된장찌개, 수연이 볶은 멸치, 그리고 시장에서 사온 김치. 수연은 숟가락을 들다가 멈췄습니다. 태준 씨나 여기 있어도 되는 걸까요? 태준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수연을 똑바로 봤습니다. 당연하죠. 여기가 수연 씨 집이에요. 우리 집이에요. 수연은 눈물이 떨어질 뻔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30년 만에 누가 내 이름 불러주는 집에 왔네요. 태준은 조용히 일어나 수연 옆으로 와서 어깨를 감쌌습니다. 앞으로 매일 불러줄게요. 아침에도 저녁에도 잠들기 전에도. 며칠 후 딸 지은이가 손주들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손주들이 할머니 하며 달려들었습니다. 지은이는 집을 한 바퀴 돌며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엄마, 여기 진짜 예쁘다. 햇빛도 잘 들고. 수연은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좋지? 할머니 새 집이야. 지은이는 엄마를 꼭 안아줬습니다. 엄마, 진짜 예뻐. 얼굴이 환해졌어. 사랑받는 사람 같아. 수연은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다, 우리 딸.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고. 지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할 거 없어. 엄마가 웃는 게 제일 좋아. 전 남편 민호는 한 번 찾아왔습니다. 집 앞에 서서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새집 좋구나. 수연은 현관문 앞에 서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좋아. 민호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했다. 내가 너무 몰랐어.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수연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도 미안해. 끝까지 잘해보려고 했는데.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다. 진짜야. 두 사람은 잠깐 눈을 맞추다가 민호가 먼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럼 잘 살아. 수연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잘 지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마당에 심은 상추와 고추가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아침이면 태준이 먼저 일어나 커피를 타고 수연이 일어나면 수연아, 커피 식는다 하고 부릅니다. 저녁이면 둘이 나란히 산책을 합니다. 한강 다리 위에 서서 석양을 보며 손을 잡습니다. 태준이 말합니다. 이제 우리 나이도 있는데 매일매일이 새롭네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요. 55살에 연애하는 기분이에요. 어느 날 수연은 거울 앞에 섭니다. 주름이 늘었지만 눈빛이 살아 있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자연스럽게 걸려 있습니다. 태준이 뒤에서 다가와 목덜미에 살짝 입을 맞춥니다. 오늘도 예뻐요, 수연 씨. 수연은 웃으며 돌아서서 태준을 안습니다. 나 진짜 행복해요. 태준도 수연을 꼭 안아줍니다. 나도요. 사랑해요, 수연아. 그날 밤 두 사람은 창가에 나란히 앉아 별을 봤습니다. 수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준 씨, 고마워요. 나를 다시 살려줘서. 태준은 수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야말로 고마워요. 다시 사랑할 수 있게 해줘서. 수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야 알겠네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거. 사랑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 천천히 오래오래 살아요. 마포 언덕 위 작은 집에 매일 아침 수연아 하는 목소리가 울립니다. 매일 저녁 사랑해라는 말이 오갑니다. 김수연은 5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이 가장 아름답게 들리는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 집에는 늦게 핀 꽃이 가장 곱게 피어 있습니다.